제가 이래 대전강연에 좀 쑥스러워가지고 여러분들 모여서 가야사 연구하고 발표하고 만만치 않았을 텐데 그래도 굳건하게 자리 지켜주셔서 고맙고 늘 마음만 함께 했습니다. 마음만 함께 했었고 저는 또 제가 하는 일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라서 요즘 인도에 나가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게 학교 연구소가 좀 답답하더만요. 그래서 현장이 더 좋아서 연구소보다는 주로 현장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는 단어라든지 논리가 좀 거친 부분은 어쩔 수 없더만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학문적인 성과라기보다 앞으로 이렇게 나아갔으면 어떨까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특히 수행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트렌드가 흘러가는지 그걸 조금 보는 것도 혹시 여러분들이 앞으로 차나 수행에 관한 문화를 접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특별한 연구 성과물을 발표한다기보다는 트렌드를 한번 보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문화를 활용할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한번 본다라고 가볍게 생각해 주시죠. 예. 저는 동국대학에서 학부 때부터서 제 전공은 조사선입니다. 그래서 주로 중국이나 한국 쪽에 스님들이 어떻게 수행했는지가 제 전공이었는데 근데 학교 다닐 때는 그거는 안 하고 주로 역사 공부하고 그리고 논문을 쓸 적에는 팔정도 수행체계로 논문을 썼습니다. 부처님이 보리수 밑에서 깨달을 때 어떤 기술을 써서 깨달았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13년 동안 공부한가 하고 정작 제가 도서관에서 공부했던가 하고 논문하고는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래도 어른들이 잘 봐주셔서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보죠. 김해 한국 차와 수행 문화의 뿌리 이랬는데요. 혹시 다선일미, 선다일미라는 용어들은 익숙한 용어들일 겁니다. 다음에 혹시 대흥사 가시면 초이선사 비문이 있을 겁니다. 저도 하도 오래돼서 모르겠는데 그 비문에 보면 나는 감법 행자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초이선사가 차에 대해서 조예가 깊다라고 하는데 초이선사는 이빠사나 수행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당신의 비문에다 그대로 기술을 해놨습니다. 나는 이빠사나 수행자입니다. 요 말을 하문으로 쓰면 감법 행자입니다. 그 관이라는 말이 이빠사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초이선사는 자기는 이빠사나 수행자였다라고 했고 혹시 기존의 한국 불교나 한국사에 관심이 있으면 신라말 고려초에 구산선문이 만들어졌죠. 원래는 아마 11개 산문일 겁니다. 그런데 그 구산선문을 만들었던 모든 개창자들은 이빠사나 수행자들이 구산선문을 다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수행의 뿌리는 이빠사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그 용어를 사띠라고 쓰는데 그런데 김해에 불교가 처음 들어올 때 지금 우리가 가야 문화를 또는 가야사를 주목할 때 아마 거의 논쟁의 중심에는 허항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인물이 한 물 더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장유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왕조사 중심으로 또는 가락 종친의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허황후가 주목이 됐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한 분 더 오셨고 그분도 허황후와 마찬가지로 왕자였지 않습니까? 왕자였고 오라버지였고 그런데 그분이 왔고 허황후가 오면서 차씨를 가지고 왔다라고 했지만 동시에 장유아상이 오면서 수행을 갖고 왔습니다. 우리 이걸 놓쳐버렸던 거죠. 그래서 김해는 한국의 차 문화의 뿌리뿐만 아니라 한국 불교의 뿌리이기도 하면서도 수행 문화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내일 결론부터 보죠. 이 어디 갔노? 거꾸로 가야 되구나. 자, 이겁니다. 이게 CDC라고 하는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죠. 2017년에 발표를 하는데 미국에서 요가를 하는 인구가 14.3%, 맹상을 하는 인구가 12.2%. 자, 이 정도로 인구면 여기 지금 인구가 얼마입니까? 28.5% 정도 되죠. 저 인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1억이라고 보면 됩니다. 1억에 가까운 인구가 저게 그 미국 정부 기구에서 발표가 나온 거죠. 저 정도로 이제 발표가 나오면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 오바마 대통령 때 백악관의 크리스마스 공식 인사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를 뺐습니다. 정책 자체가 다 바뀌어 나가는 거죠. 아마 한국 사람들은 아직 그게 실감이 잘 안 날 거예요. 저 정도로 이제 트렌드가 바뀌어가는 거죠. 여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 유수한 대학들입니다. 이거는 하버드죠, 맨 위에가. 이거는 SK에서 출연을 해서 카이스트의 맹상과학연구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마 올 봄에도 SK가 아마 90몇 억을 더 출연을 해가지고 그게 어떤 용도로 써지는가 했더만은 맹상센터를 짓는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정확하게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 SK가 92억인가 출연한 거는 확실하게 발표가 됐고 용도는 아직까지 나오질 않는데 SK가 출연을 해서 카이스트의 맹상과학연구소를 설립을 하고 미산 스님이 거기에 원장으로 소장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발표였는데 2018년 10월 27일 날 발표가 됐는데 아마 코로나 이후로는 이게 아마 제 개인 짐작으로는 아마 배 이상으로 증가했을 걸로 보는데 아직까지 더 업데이트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하버드 대학의 1년에 그 해, 그러니까 아마 2018년이었으니까 2017년이었을 겁니다. 1년에만 하버드 대학에서 맹상 관련 논문이 186편이 쏟아져 나옵니다. 나머지 마찬가지죠. 근데 저희들이 이제 주목하는 거는 여기 맨 아래 보면 막스 프랭스 인스티튜트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막스 프랭스 연구소라고 하죠. 독일에 있는 가장 전통적인 물리학 연구소죠. 저기에서만도 맹상에 관련된 논문이 28편이 쏟아집니다. 그러면 이게 얼핏 잡아갖고 그냥 2,000편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세계 최정상급 대학들에서 논문이 저렇게 쏟아진다라는 걸 뭘 의미할까요? 저는 그만큼 산업이 형성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전 지구 차원에서 맹상산업이 어느 쯤치 될까? 삼성전자의 3분의 1 정도로 사이즈로 봅니다. 그런데 그거는 삼성전자가 성장하는 것보다 맹상산업이 성장하는 게 월등히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죠. 이거는 뭐 논문 편수 발행되는 건데 11년, 13년을 기점으로 해서 뭐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건 국내도 비슷합니다. 해외 학풍을 따라가니까 그렇죠. 이거는 거의 뭐 연구 분야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전통적으로 수행 자체만 다루지는 않습니다. 주로 응용 맹상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심리 상담이라든지 정신의학이라든지 주로 이런 쪽으로 논문들이 주로 쏟아지고 있죠. 국내 연구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형태로 쏟아지고 있고요. 이거는 2020년 3월 아마 둘째 주인가 그럴 겁니다. 여기 지금은 이분이 사임을 했을 텐데 코모우 뉴욕 주지사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막 전 지구를 강타할 적에 3월 둘째 주에 뉴욕 주지사가 특별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때 코로나가 전 지구 차원에서 확산이 되면 개인의 고립 상태가 심화될 거다. 그러니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하지겠지만 개인이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음식 잘 챙겨 잡수시고 어떻게 하든 운동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마인드풀니스라고 하는 수행, 통상 우리가 맹상이라고 하죠. 저 맹상 열심히 하시고 결론은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렇게 포현은 하지만 결론은 각자 도생합시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 말을 이제 포함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요 마인드풀니스라는 요 수행, 맹상을 하는데 요 맹상 앱을 갖다가 열어줍니다. 그 열어줬을 때 헤드스페이스라고 하는 맹상 앱을 열어준 거예요. 그 당시 헤드스페이스 1년 매출액이 1억 불이었습니다. 1,000억이 넘는 거죠. 맹상 앱 하나의 1년 매출액이 1,000억이 넘습니다. 아마 한국 사람들은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나. 그런데 쭉이었죠. 이쪽 맨 위에는 캘리포니아 주지사였고요. 옆에는 아마 주 정부의 보건부 장관일 겁니다. 어느 책임자인데 그 캘리포니아도 그 다음 주에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데 맹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저기는 칼텍이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만든 맹상 앱을 무료로 열어줍니다. 아마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코로나를 어떻게 정부가 대응했는지를 보면 수준 차이를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2015년입니다. 2015년 이게 영국 하원 국회의원들의 동아리입니다. 그런데 600명의 영국 하원의원들 중에 여기에 소속된 동아리에 소속된 하원의원이 2,015명이 이제 여기 동아리에 소속된 거예요. 그런데 그 동아리의 브랜드가 뭐냐면 참선 기반 영국을 건설하자는 겁니다. Mindful Nation UK. 저기서는 뭘 하느냐 하면 전 세계 정치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들에게 청해서 또는 본인들이 가가지고 수행을 해서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도움될 거냐 하는 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정책 위반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최근에 보니까 정기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맹상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프랑스, 네덜란드를 비롯해 갖고
네덜란드, 프랑스, 아이슬란드는 의회에서 직접 하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 45개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걸 지금 계속 설파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유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전체 미국인들 중에 인구 구성비를 보면 2%가 유태인입니다. 미국 전체 인구 구성 중에 2%가 유태인들인데 미국 불교도들 중에 30%가 유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미국 한국 교포 사회에 주류로 진입하고 싶으면 교회로 가시고, 미국 사회 자체의 주류로 진입하고 싶으면 불교를 믿으세요. 혹시 나중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진행이 될 때 아마 그 패널한테 주는 게 그 사회자한테 주는 질문지가 한 240 몇 개가 된다 하대요. 그 중에 꼭 빠뜨리지 않고 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그러면 예의 없이 민주당 후보는 맹상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요 마인드풀 네이션 UK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설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정치 지도자들한테 보내는 거죠.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답하시고 또 한번 해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관련돼서 이렇게 여기는 아마 옥스퍼드 대학하고 결합해 가지고 앱을 만들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보시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한번 보시면 미국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또는 미국이 제3세계로 나갈 때 맨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청바지, 코카콜라, 햄버거, 그리고 그리스도교, 자본주의, 민주주의. 근데 자본주의나 민주주의는 밑에 딱 깔아놓고 항상 포장을 해가 나갔죠. 문화가 앞장서 갔고 종교가 앞장서 갔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80년대 접어드니까 자기들이 가장 앞서간다고 내세웠던 문화, 코카콜라, 햄버거 이런 게 이게 패스트푸드니 뭐니 해갖고 건강에 안 좋다는 둥 뭘 하는 둥 해가지고 호용성이 자꾸 떨어져 버리죠. 그러면 이제 문화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고급 문화를. 그걸 바꾸려고 하면 마땅한 문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기가 막히게 부흥을 한 문화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맹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80년대 이후에 지구 차원으로 나갈 때는 그 맨 앞부분에 맹상을 앞세워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맹상도 한 50년 정도 지나니까 그 글자 자체도 오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걸로 대체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 쪽에서 분명히 찾을 겁니다. 그 중에서 맹상이 아니라 수행어로 찾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고, 5년 전입니까? 스타벅스가 미국에서 미국 안에 있는 가장 큰 입차 도매상을 스타벅스가 인수를 한 거예요.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되대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미국 녹차 시장을 스타벅스가 장악을 해빈 거예요. 제일 큰 도매상을 인수를 해빈 거예요. 아마 그러고 나서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스타벅스 가면 커피만 팔던가요? 다양한 형태의 차를 팔죠? 그런데 거기 보면 입차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를 다르게 끌고 가는 거죠. 그게 나이키가 처음에 나올 때, 애플이 나올 때 어떻게 슬로건을 걸었습니까? 우리의 경쟁자는 나이키라고 했잖아요. 아니, 핸드폰 만드는 회사가 자기 경쟁이 나이키라는 거예요. 처음 우리가 이해를 못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대충 이해가 되죠. 저기 선이 없으니까, 그리고 손 안에 들어오니까 저걸 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타벅스가 나올 때 어떻게 나왔죠? 우리는 커피를 팔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화를 팝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학술 활동을 할 적에 저희들도 뭐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 통상 학파가 형성될 적에는 그 사람들의 주장하는 게 옳으냐 그러냐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학파 구성의 제일 원칙은 추종자가 많을 겁니다. 이거는 뭐 선도 없고 후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학파의 주장을 따르느냐거든요. 우리는 자꾸 이게 뭐 옳으냐 그러냐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푸는데 세상에 맞고 안 맞고가 어디 있습니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동일한 데이터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그런 해석을 누가 얼마만큼 지지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지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우군을 많이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그 작업도 이제 가야 연구소들 이제 하셔야. 전에 보니까 그 옥주인 씨를 김진모 씨가 그 입이 좀 여물지 않습니까? 문화평론하는. 그분이 한번 나와갖고 옥주인 씨가 좀 답답했는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한참 옥주인 씨가 막 공격을 받고 할 적에 이거는 옥주인 씨가 좀 새겨들어야 된다. 왜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조용필 씨, 그때 BTS 나오기 전이니까 조용필 씨에 대해 가지고 좀 안 좋은 표현을 하면 조용필 씨 팬이 가만히 있겠나. 절대로 그냥 있지 않을 거야. 그런데 옥주인 씨는 그런 열렬한 충성 팬을 확보하지를 못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옥주인 씨를 공격을 하면 맨 일선에서 자기 혼자 나가갖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적에는 늘상 우리는 이 일의 옳음과 그름,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리 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열렬하게 나의 주장을 옹호해 주고 설파해 줄 수 있는 확산시켜 줄 수 있는 열렬한 충성팬들을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노. 이건 결국 문화가 결정을 해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주목을 하면 좋다 하는데 그 모든 뿌리가 가야가 문을 열면서 시작을 했던 건데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많이 놓쳤죠. 제 같은 경우도 25년 전에 김해로 이사를 왔습니다. 저는 고향은 삼천포고요. 주로 통도사서 20몇 년을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김해 대동에 이사를 오니까 1년인가 2년인가 있으니까 장군차 영농조합을 만든다고. 그래서 제가 그 장군차를 집 밖에 몇천 주를 심었거든요. 그러니까 스님도 참여를 해야 된다고 해서 또 참여를 했었죠. 그럴 때만은 작년엔가 회의 잘 안 나온다고 잘라야 되겠다 해서 자를수록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아마 이렇게 한번 보시죠. 전통적으로 차 시장이 한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녹차, 그 다음에 전통차, 차 파는 찻집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지금 별로 없죠. 어젠가 그제 남포동에 나갔다면 옛날에 있던 소화방, 그 조그맣게 옆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은 뭐 얼마나 많은 스타벅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미국에서 온 찻집들이 다 장악해 버렸죠. 우리가 전통을 고수하는 사이에 이미 차 시장은 바뀌어져 버렸죠. 여기서 맹상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요 마인드풀이라는 말이 혹시 전통적인 불교도들은 팔정도 수행 체계의 제7번 정념이 바로 마인드풀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님들은 이걸 갖다 깨달음으로만 썼는데 이걸 미국 애들이 갖고 가더만은 세계 지배 문화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깨달음으로 썼고 전통에 주목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걸 좀 더 쉽게 사용하는 쪽으로 써버렸던 거죠. 기가 막힌 거죠. 차문화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는 전통을 지킨다 웃잔다 하는 사이에 이미 이 사람들의 실용주의를 주목하고는 이미 세계를 다 장악을 해버리고 우리가 맹상이라고 하는 수행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깨달음에 주목할 때 이미 이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전 지구 차원에서 산업 차원으로까지 만들어버렸죠. 저희들은 이걸 세계 상품에 성공했다 이런 표현을 쓰죠.
자, 하나 더 보시면 저희들이 이제 통상 맹상이라는 용어, 수행이라는 용어들을 많이 이렇게 쓸 텐데 시중에도 맹상이라는 용어를 참 많이 쓸 겁니다. 다양한 포인트를 많이 쓸 건데 맹상이라고 했을 때 주로 마음의 평화로움을 주목을 했던 거죠. 그런데 수행이라고 했을 때는 마음의 평화로움이 주목했던 게 아니고 건강한 삶을 주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맹상은 마음의 평화로움을 주목을 했고 수행은 건강한 삶을 주목했고 맹상이 대정요법적 입장을 취했다면 수행은 원인을 통찰하는 데를 봤고 그리고 맹상은 이완성을 주목을 했다면 수행은 탄력성을 주목을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맹상음악 들어보셨습니까? 맹상음악 들으니까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던가요? 아니니까 그냥 듣는 순간 조금 있으면 잠이 오던가요? 잠이 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맹상 이래 하면은 좀 이완되는 걸 많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수행은 아니에요. 탄력성에 포커스 둔 거예요. 그러니까 맹상은 이완성에 포커스 줬다면 수행은 탄력성에 포커스를 뒀는데 이완적인 거는 별 재미없습니다. 너무 긴장됐을 때는 이완이 필요하지만 이틀만 누워서 쉬라 하면 좀 있어서 못 쉽니다. 그래서 좀 고급스러운 리조트 같은 데 가면 놀이거리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죠. 다양하게 장치를 해놓고 심심하지 않으면서 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행은 처음부터 탄력성에 포커스를 맞추었고 맹상은 밀착 기술에 포커스를 맞추었다면 수행은 타격 기술에 포커스를 맞추었고 부처님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지금까지 맹상은 개인의 행복에 포커스를 맞추었다면 내가 창안한 요 수행은 수행의 사회적 성격을 주목한다. 이렇게 딱 그 관점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수행을 창안했던 불교는 처음부터 사회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던 겁니다. 갱전에서 산다라바라는 경에서 아예 이렇게 딱 규정을 하고 지나갑니다.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중에 우리가 김해에서 차 문화나 맹상 문화를 혹시 여러분들이 창안할 때 아마 그때 되면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참고하시라고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뇌가 있고 뇌가 작동을 하면 마음이 나오겠죠. 뇌가 작동을 하면 마음이 나오고 그렇게 마음이라고 하는 현상이 만들어지면 사유나 느낌 과정들이 오면서 막 반응이 이루어지겠죠. 요즘 아마 여러분들이 보면은 맹상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보면 브레인 사이언스라든지 뉴로 사이언스처럼 해서 요 뇌 관련된 또는 신경 관련된 학자들이 나와서 많이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수력 발전을 예를 들면 수력 발전을 해서 전기가 만들어지죠. 그 전기를 활용을 해서 인터넷 컴퓨터가 써지겠죠. 컴퓨터가 작동을 하게 되면은 사이버 공간이 만들어지죠. 인터넷이라고 하는. 우리 그걸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생 순서로 보면은 명확하게 물이 먼저 있었고 전기가 있었고 컴퓨터가 나오고 인터넷이 나왔죠. 순서적으로 보면. 그런데 분명히 인터넷에서 사이버 공간은 컴퓨터에 의존해 있고 컴퓨터는 전기에 의존해 있고 전기는 수력에 의존해가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다고 봐버리면 전기하고 컴퓨터는 다른 존재죠. 컴퓨터하고 인터넷도 다른 존재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전기가 고장이 나면은 삼성전자에 전화를 할까요? 한전에 전화를 할까요? 한전에 전화하죠. 근데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한전에 전화하지 않죠. 컴퓨터 제조사에 전화하고 인터넷에 문제가 생기면 KT나 SK에 전화를 하겠죠. 마찬가지로 분명히 몸에서 마음이 나온 건 사실이에요. 발생 순서로 보면. 몸에서 마음이 나왔고 그 마음이 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면 뇌는 뇌고 마음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같으면서도 분리돼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밀접하게
밀접하게 연관은 돼가 있습니다만 많이 분리게 돼 갖고 있죠. 그러면 뇌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이 필요하겠지만 마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신경과학자들이나 뇌과학자들한테 지나치게 의존을 해버리죠. 이게 발생 순서로 보면 분명히 맞는 이야기인데 영향관계를 보면은 또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보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괴로움이라는 게 발생을 하고 나면 그 괴로움은 우주의 무게만큼 다가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 괴로움은 그 괴로움이 발생해버리는 순간 전 우주의 무게만큼 내 괴로움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 괴로움을 우리 모친은 담배 한 대 피우고 탁 날려보내버리대요. 저희 모친은 하루에 담배를 2갑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옆에서 누가 담배를 피우면은 그 향기가 달콤하더만요. 근데 우리 어머니 피우는 담배는 그 향기가 좋고 보기가 좋더만 다른 여자가 피우는 담배는 그게 사람의 관념이라는 게 이렇게 간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본론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자, 이게 43년 조죠. 가야가 42년에 개국을 했죠. 그리고 43년, 1년이 지나서, 그렇게 43년이 되죠. 저기 2년 정월에 왕이 말하기를, 김수로 왕이죠. 내가 서울을 정하려 하고 임시궁전의 남쪽 신답평에 나아가서 사방의 산악을 살펴보고 좌우의 사람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이 땅은 여기가 같고 수려하고 기이해서 16아라한이 머물 만한 곳이다. 이게 가야가 건국을 하고 김해의 도읍을 정할 때 김수로 왕이 왜 여기에 도읍을 정해야 되느냐에 대한 1차적인 근거입니다. 여기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16아라한이에요. 그럼 이제 16아라한이라는 말은 나중에 청도 사례안 같은 데 가면은 그 나반존자 모신 데 많죠. 절에 가면 응진전도 있죠. 그러면 수행을 해서 수행의 최고 단계까지 올라가신 분을 아라한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라한을 하문어로 표현을 할 적에는 일반적으로 나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나 중국에서는 16분의 아라한을 모시는 정각을 많이 짓는데 이걸 흔히 16나한전이라고 합니다. 또 은혜사 거주함에 가보면은 500아라한이 모시고 있죠. 근데 아마 대부분의 사찰은 16나한전을 모시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아라한이라고 보시면 김해의 가야 왕국의 도읍을 정할 때 왜 여기서 도읍을 정했느냐 하면 아라한이 머물 만한 곳이기 때문에 도읍을 정했다는 거예요. 저게 가락국기에 남아있고 그리고 삼국유사에 그대로 실려갖고 있죠. 그런데 이때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허왕우나 장유화상이 김해에 온 날이 48년 7월 28일입니까? 음력으로.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시차가 6년이 앞서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허왕우가 왔고 장유화상이 와서 김해의 불교가 전파됐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정작 사료는 그분들이 오기 훨씬 이전에 불교를 알고 있었다는 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후에 많은 역사들은 해석의 문제가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차피 역사는 해석의 문제지 않습니까? 역사는 그냥 어차피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막 저희들이 이게 이런 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우기면 됩니다. 어차피 해석의 문제인데 뭐. 얼마나 그 자료를 논리를 갖고 우길 수 있고 지속적으로 그걸 강조할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갖고 동조를 하느냐 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거 좀 일단 우기고 보는 거죠 뭐. 그러니까 역사학계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인도 아유타의 그 허황 공원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게 또 하나 만들어 가는 거고. 좀 있으면 불암 쪽에 인도 공원을 또 만들어 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또 한 1000년 지나면 또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당대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대를 살아보지 않고 안 했기 때문에 그 당대를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당대에 관한 모든 자료는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를 해주느냐 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16 아라한이 머물 만한 곳이다 라고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갖고 있으니 아무리 어떤 방식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김수로 왕은 불교가 공식으로 김해에 오기 전부터 불교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방식이든 어떤 차원이든. 그런데 이제 이 경전을 한번 보시죠. 근데 저 문제를 해석을 하려고 하면 그 당시 전통적인 불교도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뭐였는지를 알아야 저 문장을 해석을 해낼 거예요. 이거는 대반열반경인데 이 대반열반경은 부처님이 인멸하시기 1년 동안의 행적을 일주일 단위로 기록해 놓은 경전입니다. 저 경전 안에 일종의 부처님 말년 79부터 여든에 돌아가실 때까지 12개월 동안의 행적을 일주일 단위로 기록해 놓은 게 이 대반열반경입니다. 여기에는 약 10번에 걸쳐서 유언을 하고 있죠. 이제 첫 번째 유언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부처님이 반전평화운동을 하겠다 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지역으로 내가 가겠다라고 하면서 스님들을 모아놓고 한 법문의 내용입니다. 일반인들한테는 칠불태법이라고 하는데 안한다여 왓지 사람이 아라한을 법답게 살피고 감싸고 보호해서 아직 오지 않은 아라한트를 그들의 영토에 오게 하고 이미 그들의 영토엔 아라한트를 편안하게 머물 수 있다 하는 한 왓지는 번영하고 쇠퇴하지 않는다. 이게 전통적인 불교도들의 기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불교도들은 나라를 만들 때 제일 먼저 누구를 모시고 올 거냐 하면 아라한부터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나라가 번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도 이랬고 인도 차이나도 그랬고 전통적인 모든 불교 국가를 선포를 하거나 내가 나라를 만들려고 하면 어디에 있든지 아라한을 먼저 섭외를 해서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갖고도 논문을 한 편 쓰겠구만. 아까 그 문장하고 이 문장. 김수로 왕이 가야를 도읍으로 만들려고 하면서 16 아라한이 머물 만한 곳이었다라고 한다면 6년 정도 지나서 장류화상이라고 하는 아라한을 모시고 왔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아라한을 모시고 왔는데 요 아라한이 했던 수행이 뭐냐 하는 거죠. 그 수행을 미국 사람들은 2000년이 지나서 이걸 마인드풀니스 또는 맹상이라고 해서 세계 상품으로 만들어서 팔아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김해도 이거 하면 되지.
그러면은 우리나라 공무원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미국이 뭘 해야 하잖아요. 우리끼리 뭐 이렇게 해갖고는 설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공무원 설득할 적에 우리끼리 뭐 해가 잘 안 되니까요. 미국에도 하는데요. 그러면 한 발 양보를 한다네요. 대개 중앙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미국은 이걸 가지고 세계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버드부터 시작해서 세계 유수의 대학들에서 1년에 수천 편의 요 관련 논문이 쏟아집니다. 그러니 김해가 도읍을 여기 정할 때 맹상 지도자,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뛰어난 맹상 지도자를 모시고 가야 왕국이 개창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세계적인 맹상 지도자들을 다시 초청을 해서 김해를 맹상 수도로 만듭시다. 이렇게 해가지고도 해나갈 수 있잖아요. 이 좀 역사적 증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부터 하면은 좀 자목가 싶어서 아까 쓸데없이 미국이 어떻고 어떻고 쓸데없는 소리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느냐 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260개 학교에 5년 동안 명상을 도입을 한다 하고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브라질은 3만 6천 개 학교에서 다 도입을 했습니다. 아마 그 논문이 어디 시중에 나와 있을 거예요. 한번 쳐보면은 많이 나올 거고. 다음에 제가 논문 하나 찾아가 드릴게요. 아침에 찾아온다는 걸 깜빡하고 왔네요. 예, 그런 걸 보면 이미 우리나라도 벌써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쪽에서 많이 불편할 거예요. 기독교에서 많이 불편하니까 최근에 교육부에다가 항의 서한을 보냈는데 제 짐작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소설이고 항의 서한을 보낸 거는 사실이고 어디서 보냈느냐 하면 심리학회에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2개만 끝불을 붙이면 제 짐작으로는 심리학회가 보낸 게 아니라 그리스도교에서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직접 보낼 수가 없으니까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보냈을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종교단체에서 주관하거나 일반적으로 하는 명상은 가학성이 떨어진다. 제가 지금 완곡하게 표현을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지금 시비를 걸었거든요. 그거는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서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이미 시행이 들어가 버렸고요. 그런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늘 불교도들이나 또는 많은 민족주의자들이 이런 맹분에 많이 갇혀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는 뭐 이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근데 세상에 진짜 가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진짜 가짜는 없습니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50년 지나서 증명되지 않으라는 보장도 없고 맹상의 문을 열었던 미국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5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미쳤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러든 말든 지금까지 해와가지고 이렇게 세계 시장의 문을 열어갔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볼 수가 있죠. 창류하상에 대한 기록인데 사실은 기록 자체가 없죠. 오래된 자료들에서는. 근데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이죠. 이게 452년에 왕우사를 짓고 장유사도 지었다 이랬죠. 이게 아마 그러고 나서 500년 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요 뒤에 500년 뒤에 이렇게 했던데 장유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텍스트에서는. 그리고는 이제 장유화상이라는 이름 자체가 등장을 하는 거는 요 장유사 중창기 1544년 주세봉이 지었던 여기에
월지국 신성 장유화상이 하주자였다. 이렇게 나오면서 장유화상에 대한 이름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자료에는 요 자료에는 452년 플러스 500년이라고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절이 생긴 지 500년 뒤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1000년 무렵이었고, 그리고 나서 장유화상이라는 이름이 이제 요 처음 나오는데, 월지국이라고 이제 요렇게 나오는데, 뭐 천축이라든지 서역이라든지 월지국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은 아마 그 당시에는 크게 구분이 잘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거의 뭐 인도를 이렇게 지칭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700년이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장유화상이 서역으로부터 불법을 받들고 왔다. 이렇게. 그러니까 1000년에 나왔던 기록, 1500년에 나왔던 기록, 1700년이 되면 조금씩 살이 붙죠. 살이 붙은데 어쨌든 여기서 장유화상이라는 이름은 계속 지속이 됩니다. 지속이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는 여기가 은혜사 중숙입니다. 은하사 중숙인데 여기를 보면 가락국의 허황후가 천축에서 올 때 오라버지 장유화상과 같이 왔다. 이렇게 하면서 천축국에서 왔고 허황후와 같이 왔고 그리고 허황후의 오라비였다. 라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후세로 오면서 계속 보완이 됐다라고 할 수도 있고 후세인들이 계속 가필이 됐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냥 해석은 막 알아서 하고 우기면 됩니다. 그리고는 김수로 왕과 허황후 사이에 10명의 왕자가 태어났는데 7명의 왕자가 보옥서는 장유화상을 따라 가야산으로 들어가서 돌을 닦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1918년 이능화 스님입니다. 여기서 조선불교 통사에서 나오는데 이 조선불교 통사는 기초 자료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기초 자료를 가지고 이제 본인이 썼습니다. 쭉 썼고요. 그 다음에 1832년입니까? 여기 김해 김씨 세보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제가 세보를 아직 확인을 못했네요. 요거는 민족문화, 한국민족문화 백과사전인데 1990 몇 년에 나왔죠. 그 이전에부터 내려오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하고 여기는 동일한 이야기죠. 아유타국에서 갖고 왔다라고 했고, 이거는 채치원의 비석입니다. 봉암사 지정대사 비석인데 신라 말이 되면 신라 사람들은 수행을 하면은 마군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비석에 제가 그거는 인용을 안 했는데 수행을 하는 것은 마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비파사나라는 말은 부파불교가 들어왔다라는 말이고 마하연이라는 말은 대성불교가 들어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올 때 부파불교가 먼저 들어왔고 마하연 대성불교가 뒤에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요거는 아까 봤던 것처럼 16난이 머물 만한 곳이다라고 했고 아라테했고 자 1884년 허전이 지은 가락국 태조능 숭선전비에 보면 집품천의 방장산 속에 벨궁을 짓고 태우와 함께 가서 수행을 했다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리고는 여기 아란이 되려고 하면 8정도 수행을 해야 된다. 이 8정도 수행 중에 여기 보면
다섯 번째 보면 정념이라고 있는데 저 정념이 사띠라는 말입니다. 저걸 영어로 번역을 할 적에 마인드풀리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걸 한글로 번역을 할 적에 알아차림 또는 마음챙김이라고 번역되는 원어의 원어가 저겁니다. 정념입니다. 그런데 1915년 허식이 지은 가락국사 장류화상 기적비에 보면 이제 여기에 오면 장류화상은 국사가 됩니다. 국사가 되는데 아마 저는 모르고 썼을 거라고 보고 일반적으로 썼을 거라고 보고 만약 알고 썼으면 대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게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저게 뭐냐면 여기 밑에서 두 번째 줄 맨 끝에 보면은 쌈마 사띠라고 나올 거예요. 저 쌈마 사띠 쪽에 쌈마라는 용어는 한문으로 발을 정자로 번역되는 거고 사띠라는 저 용어를 영어로 번역을 하면 마인드풀리스로 번역되는 용어인데 저걸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번역이 되느냐 하면 맨 뒤에 있는 수도념 할 때 생각념자 있죠. 저렇게 번역되는 용어입니다. 저 용어가. 그러니까 저걸 쓸 적에 1915년에 허식이 쓸 적에 저걸 사띠라고 알고 썼는지 아니면 모르고 썼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단어를 하나 선택을 해놨어요. 그럼 저게 뭐냐면 장류화상은 왕자로 있을 때부터 수행을 했는데 어떤 수행을 했느냐 하면 마인드풀리스 수행을 했다. 요 말입니다. 저 말이. 번역을 하면. 그걸 저리 번역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전에서 생각념을 불교와 관련지어서 번역을 할 적에는 마인드풀리스로 번역을 합니다. 저 용어를. 그런데 저거를 허식이 알고 지었는지 모르고 지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고 지었다는데 비중을 많이 두겠습니다만 기가 막힌 단어를 하나 딱 선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요 이야기를 다시 처음으로 돌리면 43년에 수로왕이 김해의 도읍을 정할 때 여기는 아라한이 머물 만한 성지다. 그래서 여기다 도읍을 정하자 이랬다는 것하고 두 번째 우리가 봤던 갱전이 아라한트갱인데 대반 열반경이었는데 아라한을 모시고 살면 나라가 번창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봤던 경전이 아라한트경인데 팔정도 수행을 통해서 아라한이 될 수 있다라고 했고 그 팔정도 수행 체계 중에 제7번 정념이 바로 저 염이거든요. 그런데 허식이 지었던 장류화상 국사 비문에 보면 장류화상은 왕자로 있을 때부터 사띠 수행을 했다. 어쨌든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래 놓고 우기는 거지 뭐. 예. 이게 어쨌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장류화상에 대해 갖고 너무 몰랐다는 거고 차 하나만 가지고도 스타벅스는 세계를 제패해버렸죠. 미국 사람들은 요 마인드풀리스 요거 하나를 가지고 미국을 가장 대표하는 20세기의 문화 상품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런데 김해는 2000년 전부터 허황우와 장류화상이 오면서 그래서 우리는 허황우가 왔다라고만 표현을 하면 안 될 겁니다. 장류화상이 같이 왔다고 해야 됩니다. 같이 왔고 그러면 어쨌든 그 초기 자료에는 허황우가 왔다고만 돼 있고 28명의 관료가 같이 왔다고만 돼 있지 장류화상에 대한 이름은 언급이 안 돼 있는데 후세로 올수록 구체적으로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으니 그건 또 우기시면 되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김해가 차 문화의 발상지일 뿐만 아니라 수행 문화, 명상 문화의 발상지였고 저기 영광에 가면은 저기 마라난타 온 그 법성포에 공원이 있었죠.
그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20년 정도, 15년 전에 그걸 처음 지었잖아요. 그 기독교세가 호남 쪽에 좀 강했죠. 그때 들리는 말로는 지자체장이 그걸 지을 때 아마 300억 정도가 들어서 지었을 거예요. 엄청나게 그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반발을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짓자 해서 지었대요. 짓고 나니까 그 이듬해 연간 굴비 매출액이 1년에 300억이 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고 계속 투자를 해서 지금은 그냥 호남을 상징하는 몇 개 문화 상품 중에 하나가 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굴비라고 하는 생산품과 그리고 영광 법성포에 백제불교의 최초의 인도 스님이 왔다는 브랜드를 가지고 그걸 만들어낸 거거든요. 보성에 가면은 요즘 녹차타운이 있죠. 요즘 시들했습니까? 옛날에는 그게 굉장한 그 지자체의 그 산업 중에 하나였죠. 근데 김해는 거의 다 있는 거예요. 녹차도 있고 수행도 있고 단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못했을 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런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선거 같은 걸 하다 보면 많은 그 정치 지도자들이나 이런 프레임에 많이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프레임을 가만히 보면은 주로 기독교인이 짜는 프레임이죠. 한국의 한국의 종교 숫자가, 종교인이 종교를 믿는 사람,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 45% 정도 조금 더 됩니다. 지금 많이 줄었을 거예요.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52%, 3%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교 계통, 그게 개신교든 카톨릭이든 이걸 다 모으면은 한 30% 가까이 됩니다. 한 7, 8% 정도. 그리고 불교도들이 한 17% 정도. 아마 요리될 거예요. 요리가 대충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2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리스도교도들을 위해서 정책 입안을 못한다라고 하면 나머지 80%는. 그러니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이분들은 이제 조직이 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늘 가서 눈치를 보는데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50몇 프로의 사람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이렇게 전체 다 모으면 70%가 넘잖아요. 왜 이 사람들의 이익에 대해 갖고는 이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 갖고는 관심을 안 기울이나. 저는 어쨌든 종교 비중이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5% 이하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낮춰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종교 철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너무 사이즈가 커버리면 사회는 곤란해져 버립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그걸 넘어서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입안하거나 또는 어떤 기회를 디자인할 적에도 이런 것들을 잘 보고 디자인을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역사적으로 잘 다루지 않던 그리고 우리가 가야를 이야기할 적에는 허황우 중심의 사고에서 조금 사고의 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장류화상으로까지. 그런데 만약 장류화상으로 사고의 폭을 확장한다면 차뿐만 아니라 맹상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세계 상품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차 따로 맹상 따로가 아니라 다선일미처럼 차와 맹상을 한 세트를 해가지고 문화상품을 만들어 나간다면 많은 다양한 관점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익히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한 20분 정도 설명해 드렸고요. 그 이전에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맹상의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까지 제가 드린 말씀 전부입니다.